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방송의 제목이 K무기, 즉 K방산이죠. K방산이 생일. 이렇게 방송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의 이름을 정한 것은, SNS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갖다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 SNS에 떠돌아다니는 그 글의 제목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거죠. 결국은 요즘 뭐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네.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그 공군 비행기 연습기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뭐 폴란드에서 어 K9인가요? 그 탱크죠, 탱크. 네. 탱크를 인제 구입을 한다든가 인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제 그러면서 인제 유럽 버전하고 인제 비교가 되고 뭐 우리 거를 선택을 했다가 뭐 뭐 보류를 하네, 취소를 하네, 여러 가지 말이 인제 많이 있는데 음 물론 인제 뭐 경쟁 상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겠죠. 어 뭐 돌이켜 보면은 사실 우리는 그 남북이 계속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 생산을 인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해 왔죠. 연구 개발도 인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인제 냉전이 끝나고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제 감축 분위기로 들어섰던 거예요. 그런데 인제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또 전쟁을 하고 다시 인제 전쟁의 불씨가 이렇게 피어오르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국방을 소홀히 했다가는 다시 침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 국방을 좀 강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인제 음 무기를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무기가 인제 좋겠나 보니까 인제 바로 무기 K방산이 인제 눈에 띄었겠죠, 당연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제 우리나라의 그 무기 수출이 인제 여기저기 많이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계약이 되고 뭐 인제 이런데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뒷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제대로 이행 안 한다든가 뭐 단물만 싹 빼먹고 뭐 뒤로 빠지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제 트릭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꼼수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고 최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그런 계약을 맺고 또 실행을 하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수금이죠. 네. 돈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수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K 방산 관리를 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SNS에서 떠도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바로 7월 24일 1969년 7월 24일 날 닉슨이 괌에서 닉슨 독트린, 괌 독트린을 발표를 하죠. 근데 인제 제가 알기로는 사실 7월 25 일이었습니다. 이게 날짜가 하루 차이가 있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SNS에 글을 쓴 사람이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제가 오해를 했든지 어찌 됐든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 지난번에 방송을 해 드린 어 닉슨 독트린, 괌 독트린에 대해서 제가 해 드렸던 방송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를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음 어찌 됐든 우리나라 이 방산 무기가 뭐 전 지구적으로 봐도 결코 뭐 성능이나 품질 면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기술 면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전 지구의 그 무기고를 K 방산 제품으로 이렇게 꽉꽉 채워 놓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한 심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내일은 이제 중복이 되겠습니다. 중복, 초복, 중복, 이제 말복 이렇게 인제 복날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개고기를 먹었지만 요즘은 뭐 삼계탕 같은 걸 들죠. 글쎄요. 전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삼계탕을 못 먹었습니다. 별로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날씨 더운 것은 뭐 더운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좀 짜증이 나죠. 예. 더군다나 인제 비까지 내리고 장마철이라 비까지 내리고 습도가 높아서 끈적거리고 하여튼 1년 중에 제일 언짢은 음 이 날씨가 바로 이제 날은 덥고 끈적끈적한 이제 그런 이제 날이 되는데 음 뭐 덥지만은 저는 참 비 내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를 맞고 걸어 보기도 했었고 하여튼 뭐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더위에 더군다나 인제 장마철에 건강을 잘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또 한번 다시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K 무기의 K 방산의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어 우리나라 그
무기를 이렇게 출중한 무기를 만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 무기의 생일. 제목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어 좀 국산 그 전쟁 무기가 그 냉전 이후에 진짜 다른 데는 다 군축이나 뭐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무기 개발을 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K 무기, K 방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K 무기의 이제 생일이라는 그 글이 SNS에서 떠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쭉 어떤 내용이 떠돌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무기의 생일은 언제일까? 네. 1969년 7월 24일이다. 이날은 닉슨이 괌에서 이렇게 말한 날이다. 네. 1969년에 있었던 그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 제가 어, 지난해 7월 25일 날 그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닉슨 독트린이 7월 25일인데 이분은 그 7월 24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4일이든 25일이든 닉슨 독트린이라는 그 어떤 외교적 미국의 외교적 그 어떤 행위 그거에 따라 갖고서 우리의 운명이 인제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뭐 이런 그 어떤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괌 독트린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 좀 그 관점을 두고서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힘이 달려서 아시아 국가들을 지켜주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는 우리 도리를 다할 테니 아시아 국가들도 자기 앞가림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이 참 이게 닉슨 독트린의 인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저런 내용이죠. 어 이렇게 언급을 인제 했는데 여기서 그 언급한 그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인제 상황을 보면은 어 공산화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공산화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던 나라가 있죠. 이게 바로 인제 우리나라예요. 그때는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인제 그 집권을 하고 있었던 시기고 그다음에 인제 어 월남이 있었죠. 베트남, 지금의 베트남. 이제 베트남은 결국은 인제 월남전이 인제 패망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서 싸워 준 공도 별 이제 효과가 없이 이 공산화가 됐죠. 그다음에 인제 태국이 있었습니다. 뭐 태국은 뭐 지금까지 그래도 비교적 그 정치적으로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음 태국은 어떤 나라의 그 식민지가 되질 않았었죠. 어떤 완충지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세력이 그 서로 견제를 하다 보니까 태국은 뭐 중립국을 표방한 건 아니었겠지만은 음 그래도 태국은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는 안전하게 식민지 그런 생활을 하질 않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그 지역이 뭐 그 공산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 그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주변이 많이 공산화가 돼 있었고. 그래서 저 지역에 있는 그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우호적이었던 국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인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제 옛날같이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은. 자, 그런데 이 세 나라 뭐 태국은 지금까지 인제 그렇게 인제 지내왔고 지금도 완충 역할 그런 그 존재로 있는가 봐요. 그 참 쿠데타도 자주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보면은 아주 국왕에 충성하고서 그 어떤 그 정치 체제를 이어가는 거 보면 참 거기도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어 그다음에 인제 이 중에 유독 한국만은 진심으로 자주 국방을 추진했다. 이로 해서 K무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닉슨이 인제 닉슨 괌에서 닉슨 독트린을 갖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나니까 공산화 위협을 받고 있던 나라 지도자들은 인제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러나 뭐 태국은 그렇게 인제 버텨온 거고 근데 월남은 인제 결국은 그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주변 그 소위 그때 당시 우방국이었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이렇게 가서 전투를 같이 해 줬지만은 결국은 공산화가 된 거고요. 그러나 인제 이때 대한민국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이 방위 산업을 인제 시작을 한 거예요. 자주국방. 저때 그 굉장히 그 어 유행했던 유행이 아니라 아주 그 인제 강조됐던 그 구호가 바로 자주국방이었죠. 스스로 나라를 지키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60년대 말인데 음 저희들이 70년대 말에 교육받을 때만 하더라도 2차 대전이나 6.25 때 쓰던 그 M1 소총을 갖고 교육을 받았는데 음 그 수통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거기 1946년 이렇게 찍혀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 갖고서 인제 음 소위 그 자주 국방을 위한 무기 개발을 인제 시작을 한 겁니다.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지금 뭐 박 대통령을 좀 어 뭔가 못마땅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난하지만은 사실 그 비난할 일은 아니죠. 예. 자 이는 우리가 1945 년에서 53년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인제 집권 물론 45 년부터 48 년까지는 미분정이지만은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할 때 아주 호된 교훈을 얻었죠. 바로 6.25 사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본다라면은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없었다. 이게 소련이 그 자꾸 남진 정책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중국이 그 모택동이 인제 중공이죠, 그때 당시에. 중공을 인제 그 나라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바람에 이 아시아권이 정말 이상해진 거죠. 2차 대전에서 이기고서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만일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인제 계속 침투한다라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디서 막을 거냐. 해서 인제 나름대로 결정한 게 일본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 태평양 전쟁 끝 후에 진짜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폭망을 했지만은 그런 전략 때문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미국이 많이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인제 6.25 사변이 터지면서 인제 병창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인제 쉽게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 그 이외에는 뭐 비전이나 전략이 인제 없었다라는 얘기죠,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냥 '아 이거 뭐 좀 내줘도 일본을 우리가 지키면 되겠지.' 그러나 만일 한반도가 공산화가 됐었더라면 일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지금 그야말로 우리가 그걸 지켜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네. 자 당시 미국은 소련과 중공의 공산권 확장 의지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당시 미국 1953년 1 월에 시작된 아이젠하워 정부부터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서 빨리 발을 빼고 돌아가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죠. 음. 이 6.25 전쟁이 끝 무렵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인제 애치슨 라인을 선포를 했죠, 미국이. 그러니까 그의 자신감을 얻은 이제 김일성이 이제 남침을 한 겁니다, 그게. 근데 인제 저렇게 발을 빼고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전쟁 중인데 그래서 인제 어 이승만 대통령이 인제 미국의 발목을 잡고 미국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한미 상호 방위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 과정까지 오는 데 있어서 며칠 전에 어 부산 정치 파동 얘기를 했지만은 부산 정치 파동의 이제 그 발췌 개헌이나 4.45 개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권력을 어 다시 잡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역사적인 무게가 무겁죠. 네. 미국은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6.25 사변 동란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해라는 아주 강수를 든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한미 상호 방위 동맹이 맺어진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지금도 주한미군의 치명적 공격 무기가 별로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인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이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제 큰 역할이긴 하지만은 뭐 만일 적이 공격을 당했을 때 그걸 아주 그냥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무기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F-35A도 없고 중거리 타격 능력도 어 그러니까 미국 나름대로 이 지역의 긴장 수위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너무 치명적인 공격 무기를 갖다 놓으면은 이제 상대방도 이제 그런 어떤 군비 증강의 빌미를 상대방이 주기 때문에 미군이 인제 그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미국의 사정이죠. 미국이 봤을 땐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야말로 전쟁이 나고 국지적으로도 전투가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갖고 있었던 소총이 M1 소총이고 6.25 때 쓰던 거 음 그리고 70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력이 월등했었어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쪽이 뭐 공군도 그렇죠. 미국이 같은 거 막 소련에서 들여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협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인제 어 K 무기를 개발을 인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K 무기의 지위, K방산으로 인해서 인제 나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죠, 그동안에 개발해 놓은 거. 근데 2022년, 2023년 기간 동안에 보면 주문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2 위다.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기간에 섬이 프랑스가 수주한 금액의 3 배가 바로 이 우리 그 K방산에서 수주한 그 금액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시무시한 존재감이죠. 예. 뭐 당연히 1 위는 미국이겠죠. 예. 어느새 한국은 무시무시한 군사 지정학적 플레이어가 됐다. 근데 그만큼 무시무시한 영향력과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인제 그 비대칭 전략을 인제 추구해 왔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죠. 사실 우리가 뭐 핵무기 뭐 만들 없어서 뭐 안 하는 건 아니죠. 예. 하려면 별거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인제 국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제 그걸 못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려고 하면 뭐 못 하겠어요 진짜.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래식 무기를 갖고 인제 전쟁을 인제 하려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의 그 무기 체계가 훨씬 더 월등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능이 좋은 그런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뭐 그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양적으로는 어떨는지는 뭐 모르지만은 그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낫죠. 음 그리고 그 인제 미사일 같은 것도 우리가 진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어요. 현무 같은 거는 정말 그 아주 가공할 만한 그런 그 수준의 무기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8 톤을 실어 날라 갖고서 지하 300 미터까지 인제 뚫고 들어가서 폭파가 되는 그런 그 무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핵무기는 뭐 만들면은 제재를 받지만은 뭐 이런 미사일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그 무슨 협약을 해제를 해 버렸죠. 그래서 뭐 웬만한 사정거리를 갖는 그런 미사일을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북한 전역이 다 그 대상이 되는 거고, 결코 핵무기와 비교해 갖고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화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쎄쎄쎄쎄 이게 어린애들 그 손바닥 갖고 놀면서 쎄쎄하는 게 아니고 쉬에 하는 그 고맙다는 뜻으로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막 뽑아 주고, 그다음에 중국을 섬기는 지경까지 간다라면은 참 생각하기 싫은 얘기죠. 잘못하다가는 끔찍한 재앙이 닥치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뭐 어느 유튜브 이걸로 봐서 백모 같네요. 예, 백모. 세계 2위 K무기의 산파는 평양과 베이징. 얘네들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K무기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제 모든 것은 2006 년에 핵실험에서 시작이 됐다. 2006 년에 인제 핵실험을 했죠, 북한이. 예. 동네 어떤 그 행사에서 이 핵실험한 것을 놓고 막 제가 음 그 잠깐 인사말 하면서 좀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그 즐거운 날에 왜 그런 얘기하느냐."고 제가 좀 한마디 들은 적이 있는데, 음 정말 음 이러한 위협이 인제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에 대해서 작용과 반작용으로 K 방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연원을 따지다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날짜가 하루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K 방산의 생일이라고 뭐 지칭한 건 닉슨 독트린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네 골목에서 애들끼리 골목 싸움을 해도 힘이 없는 놈은 찌그러지게 마련이에요. 하물며 서로 물고 물리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 힘이 없으면은 정복당하거나 어 점령하에서 굴욕적인 삶을 국민이 감당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질 않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남을 음 뭐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해 보질 않아서 잘 못하지만은 남한테 침략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K무기 K방산이 겸손한 마음으로
세계 무기고를 국산품으로 모두 채워주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는 뭐 이 소위 국방, 뭐 무기 체계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썼죠. 자꾸 감축을 했죠, 군축을. 그러다 보니까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어 이게 아니네.' 해 갖고서 또 거기에 인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무기고가 텅텅 비었던 거예요. 그 빈 무기고를 어 K방산 메이드 인 코리아로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다라면 아주 그 해피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중복이네요. 네. 날이 더운데 무더위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